홍 기자, 첫 번째 재판 어떤 사건 재판입니까? 체액 테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. 그것도 같은 직장 안에서 벌어졌습니다. 4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. 후배인 20대 여성이 텀블러를 몰래 가져가서 범행했습니다. 화장실로 텀블러를 들고 들어가서 자신의 체액을 집어넣었습니다.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. 지난해 1월부터 해서 6번이나 거의 6개월 동안 저질렀습니다.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. 일단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. 이거 제가 참 뭐 어떻다라고 이거 말씀드리기도 너무 좀 민망한 상황이라서 교수님 변태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밝혀지지는 않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이상 성적 행위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.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제 이 여성의 몸에 자신의 체액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그 성적 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술을 갖다 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상 성범죄자들이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환상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그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한 6개월 동안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피해자가 자기보다 25살이나 아래라고 하면 거의 딸뻘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알고 그 사람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그 심정의 우울감도 느낄 수 있고요. 반대로는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심정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왜 아니겠습니까? 지금 뭐 정말 저 같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텀블러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이 공무원 남성 얼마나 또 막 뭐 이상한 또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이고. 그리고 보통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 딱 걸리면요. 그냥 우연히 딱 그거 한 번 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계속 하다가 그냥 걸린 거예요. 예? 자, 이 기자. 진짜 이거 그런데 이게 또 유사한 사건을 다룬 기억이 있어요, 제가 또. 네, 맞습니다. 이 쉽사리 상상하기 힘든 범죄인데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부산에 있는 한 대학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대학원이 남녀 동료가 있었습니다. 이 남성 대학원생이 동료 여성에게 이제 좀 연정을 품고 있다라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 여성이 받아주지 않았어요. 이 거절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. 처음에는 커피에 침을 뱉었습니다.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변비약을 섞는다든가 뭐 최음제나 그리고 자신의 이제 체액을 섞는 식으로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졌는데요. 이 마시는 커피뿐만 아니라 뭐 칫솔과 립스틱, 입술에 바른 틴트까지 온갖 몹쓸 짓을 다 했습니다. 총 10개월 동안 50차례가 넘게 이런 일을 했는데요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이런 범행 날짜, 종류, 횟수 이런 거를 꼼꼼히 다 적어놨습니다. 본인이. 그걸 보면서 뭐 어떤 감정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공용 컴퓨터에 일기장처럼 다 이걸 적어놔가지고 결국에는 다 이런 범행들이 다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결국 징역 3년이 확정이 됐는데요. 또 제가 법원 취재를 하지만 보통 판결문에는 이 감정적인 표현을 잘 안 씁니다. 재판부가. 근데 판결문에도 재판부가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 이런 문구를 적었거든요. 사실 이게 흔치 않은데 그만큼 이게 참 엽기적이고 좀 이상한 범행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피해자는 텀블러. 자, 그렇습니다. 이 적용된 혐의가 말이죠. 네. 저는 당연히 무슨 성범죄 관련 이런 혐의일 줄 알았는데 재물 손괴. 네. 아마 기사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? 이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텀블러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텀블러는 그대로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성폭행, 강제추행입니다.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여기 텀블러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진 않았잖아요. 이 여성에게 직접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범죄는 처벌을 못합니다. 그럼 두 번째, 그렇다고 아무 죄도 아닌 건 안 되잖아요. 예. 근데 우리가 보통 손괴죄하면 물건을 부수는 걸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컵을 들어서 던져서 깨지면 손괴죠. 예. 그건 딱 쉬운데 텀블러가 그대로인데 왜 손괴지? 예. 근데 손괴가 부수는 것만 손괴가 아니고요.
그 물건을 감정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면 손괴가 됩니다. 아, 그럼 앞으로 그 여성은 텀블러를 앞으로 못 쓰게 될, 안 예를 쓸 들어서 테니까. 저희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앵커님의 그 식기에다가 몰래 쉬를 딱 했어요. 그거 쓰실 수 있겠어요? 저는 쓸 것 같은데요. 아, 참. 아니, 농담입니다. 농담입니다. 예. 아니, 당연히 못 쓰죠. 그걸 재물손괴 예로 보통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. 아. 전형적으로 이 텀블러 이 여성이 쓸 수 있겠습니까? 못 쓰죠. 그러니까 재물손괴가 된 거고요. 감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. 그리고 재물손괴만 인정됐는데도 벌금이 한 300만 원이다. 이거는 근데 다른 일단 좀 저를 형법에 좀 설득시켜 주세요. 저 설득해드리고 싶은데요. 예. 형법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그러면 형법 조항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변호사님, 없어요. 그러면 이건 네. 어떻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네. 뭐가 됐든 자신의 이 체액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건 네. 감염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거 뭐 방역법 위반 뭐 이런 거 감염병 예방법이랑 감염병 상관이 예방법. 없습니다. 그거랑은 또 이게 상관이 없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남성이 본인의 체액을 몰래 여성의 몸에 묻혔다, 옷에, 그럼 강제추행죄 될 수 있어요. 그건 또 왜요? 몸에 닿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. 아, 폭행. 네, 그러니까 폭행의 일종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습추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습추행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남성은 어쨌건 텀블러에만 한 거니까,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죄라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 손괴죄밖에 없었던 겁니다. 아, 자, 그러면 그냥 뭐 계속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. 네. 정신적인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? 사실 이론적으로는 있죠.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성분은 앞으로 이 텀블러를 사용을 못 할 거예요. 그것뿐만이 그렇죠. 아니라 그 체액이 담겼던 텀블러뿐만이 아니라 네. 모든 그런 용기는 이제 사용을 못 할 겁니다. 근데 그걸 손해를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건 모르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텀블러 가격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위자료죠.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는데 그 위자료는 우리가 손해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직권으로 재량으로 그냥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위자료가 됩니다라고 선고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 위자료가 좀 약하죠. 정적 손해에 대해서.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이거 좀 뭐 처벌 규정 같은 게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